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종교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연쇄적인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부천의 물류센터, 여기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가 조금 진정세에 들어갔나 싶었는데 다시 종교 모임으로 불길이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태 초기에 워낙 신천지를 통해서 이 종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크게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신천지 이후에 계속 교회 관련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고 또 이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환자가 생긴 이런 상황이 연속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쿠팡 물류센터 이후에 이거 좀 잠잠해지면서 실제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감염 숫자로 보면 그 인천에서의 18명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산발적인 확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또 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지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 시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매일매일 지금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관련, 학원 관련 이런 부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숫자 자체보다도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가족들을 거쳐서 또 지역사회로 건너가는 이 고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시설로 따졌을 때 최상위 고위험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예배가 진행되고 그 안에서 확산이 되면서 증폭이 되고 또 이게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실제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회 예배라는 것이 매주 하지도 않는 온라인 예배도 많이 생기고 또 실제 대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거리를 많이 두고 하기 때문에 네. 교회 자체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도 보이는데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소규모로 모임을 할 때 예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부흥회에 있어서의 조그만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 같이 식사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더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은 오늘 인천 지역에서 18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첫 확진자인 부평구 목사 같은 경우에 지역 교회 12곳을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목회 과정 중에서 일반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것이 이 부흥회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큰 목소리하고 뭐 성가대라든지 아주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은 좀 뭔가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즉 이 큰 교회에 대규모 예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소규모 예배이면서도 서로 이 거리가 가깝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에서는 물류창고 그리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요. 여러 방역당국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성경 모임, 부흥회 이런 시설들 이런 모임에 대한 집합 금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죠. 전체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서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심각하고 수칙을 잘 정하고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또 각각의 개인들 또는 이 단체들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교수님도 계속 신천지 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 신천지 사례를 겪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하니까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사례가 있을 때 뭔가 신천지처럼 뭔가 대규모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현재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지금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어서 조용히 전파가 되면서 상당히 증폭되는 게 문제죠. 지금 상황에서는 꼭 빨리 진단을 받는 것, 즉 자기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과연 이 지역사회 전파가 좀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자기 자신이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증상의 유무 상관없이 진단을 받는 것.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에 지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감염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증상 또는 자기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건태감, 장기침, 미열 정도 나는 것 같고서 자기가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어떤 가벼운 증상이라도 의심이 가면은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것이 전부 무료로 받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도에도 선제적으로 무료로 좀 해줄 테니까 오라는 선제적인 진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다 한계가 있는 방역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무증상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방역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방역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방역 시스템 중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 신속히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데 또 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신속한 데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이게 방역을 예방하는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침을 잘 만들고 그 방역 지침, 즉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30분 쉬기 중간에 이런 것들을 예. 잘 지킬 수 있는지 감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예. 네. 이것이 지켜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 또는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걸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모든 영업장들을 다 검사하는 건 아마 지금으로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방침이 바뀐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또 조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떤 방침, 방역 방침이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방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생활 방역을 하겠다는 의미고 지금 위험한 지역은 서울 수도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은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으로 보여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 정도가 다 다른 지역들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생활 속 방역은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의 강력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 또 자기들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개인 위생들을 잘 지켜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데 저희 처음에 3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등교 개학 시작될 때 확진자 수가 느는 건 어쩔 수 없다. 관리를 해나가면서 잘 지켜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3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학교 안에서 방역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예. 여름에 지금 에어컨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또 화장실 가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과연 등교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냐. 문제가 보이질 않거든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한참 시차를 두고서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위험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사회의 이 면역 정도라든지 감염자가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원하는 사람은 다 한번 진단을 해보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선제적인 진단이라 할 수가 있고 실제 이병 장병들도 매일 수천 명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한 명 확진자 나온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개학을 했을 때 노출도 위험도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기초 자료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이 개학이라는 방침들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고 점점 더 더워질 텐데 그래서 오늘부터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체 방문은 좀 자제해달라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 올해는 여름 휴가를 해외로 떠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휴양지가 더 붐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휴양지에서의 어떤 방역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교회에서 제주도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요. 오히려 거꾸로. 네. 하지만 단체로 갔을 때의 문제가 그 내에서 생기는 환자의 확진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휴양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게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든 바닷가든지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바닷속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예.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감염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 부속 시설이라든지 즉 여러 가지 휴게실 또는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런 데에서 감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